네. 동료 기술자분이 돌아가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.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. 저는 저 한국안전 리더스 포럼의 안성노라고 합니다. 서서본 고가교회에 대해서 그 원인과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반드시 이거는 이번 기회에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우리나라 그 산업 발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SOC 시설물이 엄청나게 많이 축조가 됐죠. 건설이 됐는데 대부분 이 시설물들이 40년, 50년, 60년 이렇게 경과가 되고 있습니다. SOC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이번 사고는 철길 위에 어떤 시한폭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. 아슬아슬했던 것 같은데 동영상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붕괴까지 12시간 동안 어떤 감지된 그런 경고라든가 그 대응 시스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개선할 점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쉽게 말씀드리면 뭐 KTX라든가 열차라든가 통행이 계속됐습니다. 1분 전에도 열차가 지나갔어요. 그동안에 공조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이건 재난관리자가 과연 거기에 인볼브가 됐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코레일에서 열차가 그런 공조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과연 코레일에서 열차를 통행시켰겠습니까? 또 다른 엄청난 재앙이 있을 수도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. 이 12시간 동안에 그 어떤 다중방어막이 어떻게 작동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. 저는 한 3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느낀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말씀 좀 올리고자 합니다. 우리나라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서 건축물 해체 관리는 비교적 되고 있습니다. 비교적. 해체 계획도 수립을 하고, 그 다음에 감리도 적정한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뭐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. 그런데 토목구조물, SO시설물은 관련법이 없습니다. 이게 뭘 말씀드리냐면 건진법에 의해서 그 해체 시스템을 준용을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감리를 하는 그런 행태가 있다는 거죠. 이거는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거나 비슷하지 않습니까? 그렇다고 해서 시설물 안전법에 이걸 붙인다? 이거는 그 법의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다른 문제로 이야기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이게 거기에 준하는 별도의 법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희망입니다. 저희가 해체 산업에 대한 거는 시설물이 없어지면 흔적이 없어지는 거나 비슷해요. 그래서 데이터가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잘 축적을 하고 관리를 해서 이 유사한 공사라든가 시공에서도 필요하면 피드백을 해서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.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? 정부가 해야 되겠죠.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말씀드리는 건축법, 산업안전법 이거를 해체산업법을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. 이때쯤 되면 지금 우리나라 SO시설물 해체산업이 앞으로는 줄어들지는 않겠죠.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대비가 필요하다. 그 다음에 이 점검 방식이요.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. 패러다임이.
한 20년, 30년에 하던 그런 프로세스를 답습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지금은 좀 AI라든가 뭐 드론, 로봇, 첨단 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. 이거를 활용하고 도입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. 그런 거를 도입하고 그러면은 예산을 줘야 돼요. 그냥 갖다 쓰라고 그런단 말이죠. 현장에서는. 그런 거는 그 기술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.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,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어떤 그 안정적인, BCMS 기반이 필요하다. 공학적인 3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어떠한 형태의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가를 예지할 수 있는 그런 그 R&D라든가 이런 연구도 필요하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해체 공정에 대한 기록하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국가 기술 자산으로 그거를 편입해서 피드백을 해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세 가지 좀 제안하고 싶어서 꼭 이런 기회를 갖길 원했습니다. 첫째는 그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현장 조사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거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. 자, 그렇다고 그러면 대통령 직속에 어떤 그 위원회를 해서 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기구라든가 그런 그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. 뭐 무조건 다 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정도 비중이 있다 그러면 국가 대통령에서 그 관여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다. 또 한 가지는 지자체에 보면은 재난관리자라고 하면 중간 역할입니다. 저 위에 지시하는 사람만 있어요. 중간에 관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. 이 재난관리자가 지자체의 경우에는 TO의 80% 정도가 다 일반직이에요. 재난관리자가 아닙니다.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일찍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할 건 개선을 해야죠. 이런 게 그대로 상존해 있는 이상 현장에서 어떻게 그 사고를 막겠습니까? 이거 TO를 반드시 좀 정비를 해서 전문가가 있어야 될 자리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또 세 번째는 최근에 그 생명안전기본법이 생겼습니다.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? 근데 과거에 그 재난안전법이 있죠. 재난안전법도 있고 자대법도 있고 그렇습니다. 행안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. 자, 이제는 재난관리와 안전관리를 좀 분리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혼돈이 돼 있어서요. 법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. 이런 토론회를 좋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 세 가지 제안을 하면서 네. 발표 마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전문가 선생님들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.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국토위 행안위 위원님들과 전문가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질의응답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언론인들 협조해 주시고요. 백풀 여부는 상황을 봐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.